반갑습니다. 박한식 교수와 함께 선을 넘다. 오늘도 박한식 교수님과 함께 북한 악마를 주제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자, 오늘 본 주제는 북한 악마화입니다. 저희가 다뤘던 방송들 자체가 어쨌든 북한 악마를 깨기 위한 내용이 주로 다뤘습니다만 오늘은 이제 북한 악마 자체에 대해서 좀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악마는 뭐 제국주의, 뭐 지배주의, 뭐 이런 세력들이 타국을 공격하기 위한 명분으로 사용되는 침략의 본질을 은폐하는 오래된 방식이다. 이렇게 저는 그렇게 보는데요. 지구상에서 가장 오래된 악마화가 이제 아마 북한 악마화일 것 같아요. 이 북한 악마화 전에는 이제 미국이 소련 악마화 이렇게 했던 걸로 기억나는데, 자, 우리가 이제 그 미국의 직접적인 간섭, 뭐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불평등 한미 관계의 작동 원리도 아마 북한 악마화에서 또 바탕을 두고 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 악마화의 역사, 목적, 수법, 해법까지 또 오늘 집중적으로 좀 다뤄보는 걸 하고요. 그 전에 이제 그 한 가지 좀 짚고 넘어가야 될 사안이 생겼어요. 특이한 사항이 좀 발생했는데 한국에서 지난달이죠. 4월 21일 날 한국에서 김일성 주석의 회고록 세계와 더불어가 출판이 됐어요. 도서출판 민족사랑방이라고 하는 곳에서 8권으로 된 그 회고록을 출판했는데 보수단체에서는 법원에다가 이제 가처분 신청까지 내고요. 또 고발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요 관련해서 좀 차분한 입장을 냈어요. 부대변인이 국민의식과 체제의 우월성을 믿고 국민에게 판단을 맡기자 해가지고 이거에 대해서 문제시하거나 뭐 출판을 하지 말아야 된다, 처벌해야 된다 이런 입장이 아니고 차분하게 국민들한테 한번 판단을 맡기자 뭐 이런 입장을 밝힌 거예요. 그래서 요런 그 상황, 출간된 것 그리고 이것에 대한 국민의힘 그 반응에 대해서 교수님 어떻게 보시는지 좀 논평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세기와 더불어 최근 옛날부터 자기가 회고해 가면서 쭉 썼지만 실질적으로 1990년대에 들어왔었습니다. 옛날부터지만 그때 썼는 게 아니고 이 책이 8권에 나왔는데 6권은 1994년 전에 프린트가 되었습니다. 6권만. 7째, 8째는 그분이 세상 뜨고 나서 주위에 있는 사람이 그분의 입장에서 회고를 해가면서 썼는 것이 마지막 2권이에요. 내가 한참 평양 90년대 다닐 때 그게 막 나왔거든, 책이 1권이 1992년에 나왔어요. 3년, 4년 이렇게 나오다가 그 다음에 이 양반 죽고 나서 계속 못 쓰니까 기독교에도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런 게 그 제자들이 썼는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리고 다 코테이션 다 나오는 게 이 사람들 입에서 나오는 것처럼 회고록 7권, 8권은 그 주위에 있는 사람이 썼습니다. 그런데 이 회고록을 계속 쓰면서 전국 라디오에서 또 텔레비전에서 어떤 여성분이 계속 읽었다고요. 그걸 쓰는 쪽쪽 사람들이 다 듣고 그러는데 저도 그걸 많이 듣고 저야 책을 여기 다 8권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서 사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프린트가 언제 했는가 보니까 92년에 처음 했고 95년, 6년 대가 7권, 8권이 나왔더라고. 이 책 쓴 목적이 김일성이라는 사람이 특별하게 민족과 조국과 또 해방을 위해서 이렇게 훌륭하게 헌신적으로 또 기술 있게 일본 사람들을 등쳐가면서 이렇게 한 사람은 없다. 그래 말하자면은 이 회고록이 북한 사회가 훌륭하다. 이걸 묘사하기 위해서 한 게 아니라고. 그래서 그 국민의힘인가 뭐 거기서 얘기한 게 이게 동문서답이에요. 그러면 김일성 그렇게 훌륭한 사람이 아니다고 그러던가 아니면은 그 훌륭하다고 얘기하는 게 그게 거짓말이다 그러던가 그런 식으로 나가야지 그게 반론을 제기할 수 있지요. 체제가 남쪽 체제가 훨씬 우수하니까 뭐 독자들이 다 그게 넘어가겠느냐 그런 거는 그게 맞지 않는 얘기라고. 남과 북의 체제를 비교해서 북이 우리가 더 우수하다. 그러면은 국민의힘에서 얘기한
말이 논리는 된다고. 논리는 서는데 그게 아니고 우상화하든가 정식으로 했던 간에 김일성이가 훌륭한 사람이다. 훌륭한 지도자다. 이거를 세상에 알리기 위해서 만든 것이 쓰고 제작한 것이 세계어 더불어입니다. 저도 그걸 읽어볼 때 반공의식도 많고 할 때 내가 읽어봤죠. 읽어보니까 훌륭한 사람이에요. 그런 인상이 듭니다. 아, 이 사람 애국자구나. 자기하고 같이 조국을 위해서 좋은 일 한 이런 것만 서로 밝혀서 올리고 이랬거든. 그러니까 이 책의 성격을 옳게 알고 이 책 출판에 대해서 대처를 하든가 무슨 그냥 두든가. 제가 몇 년 전에 그 본 기사 중에는 평화자동차 박상권 사장님이라고 그 예, 계셨거든요. 그분이 그 북쪽이랑 사업을 하려면 북쪽을 잘 알아야 되는데 그러자면 세계와 더불어를 읽어야 된다 반드시 이렇게 또 주장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모든 학문에 경계는 없지 않습니까? 예, 과학, 예. 기술, 종교 어떤 학문과 철학이든 경계가 없어야 되고 금기가 없어야 된다. 그래야 우리가 세상을 좀 입체적으로 종합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런 차원에서라도 북측의 그 문헌들이 적극적으로 출판되는 게 북측을 이해하는 데서도 남북 관계를 발전시키는 전망을 세우는 데서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보기 때문에 정부 당국이 예. 좀 그 자신감 있게 이 문제를 뭐 한번 해보자 이렇게 좀 배짱을 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토론도 해야 돼요. 김일성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갖가지 해설들이 다 있는데 세계와 더불어서는 본인의 입에서 나는 이런 사람이라 하는 것을 표현했는 게 그게 하나라고.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왜냐하면 북쪽 사람들은 그걸 죄다 읽고 그걸 죄다 공부하고 신봉하고 그렇거든. 그걸 알기 위해서는 이 책을 읽어가지고 이 책에 나타나는 그 사회와 정치 조직과 이런 걸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런 의미에서는 평화자동차 박 사장 얘기가 옳다고. 특히나 앞으로 남북 경협을 준비하시는 우리 기업인들이 이 책을 또 적극적으로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좀 마무리하고요. 본격적으로 오늘 이제 본 주제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북한 악마화 주제인데요. 많이 얘기가 됐어요. 북한 악마화라는 것이 오래됐고 북쪽에서는 이게 체질화됐다 이렇게 표현도 하기도 하는데 이 악마화라는 것이 국제 정치학 용어로 뭐 공인했다고 볼 수 있습니까? 나는 그렇게 안 봅니다. 그게 주로 미국이 중심이 돼가지고 비교적 근래에 나타나는 건데, 그래 말하자면은 20세기에 들어와가지고 나타났지. 과거에는 악마화라는 게, 악마라는 개념도 조차 없었습니다. 1차 대전 이후에 1918년에서 20년 그 사이에 1차 대전 18년 마치고 나서 그때 어떤 일이 유럽에서 일어났느냐면은 자유민주주의를 얘기를 하는 사람들, 자유민주주의를 유럽에서 할 때는 적은 정부면 적은 정부일수록 좋다, 민주적이다. 정부가 강하고 정부가 힘이 많으면은 정부가 큰 역할을 하면 좋지 않다. 이렇게 본 게 그때 민주주의 건데, 정부가 적으면 적을수록 좋다 하는 민주주의자들이 많은 사람들이 무정부론을 신봉해요. 무정부론. 그러니까 무정부가 됐다가 공산주의, 전체적인 공산주의 이런 걸로 나가니까 유물사관에 입각해서 미국에서 용납할 수 없으니까 미국이 그걸 일컬어 가지고 Red Scare, 붉은 공포라 하는 단어를 쭉 썼습니다. 그것이 제가 볼 때는 우리말의 빨갱이의 조상이 거기입니다. 빨갱이가 거기서 Red Scare에서 빨갱이 말이 나왔습니다. 2차 대전 해가지고 마치고 나서 미국 정부에서 조셉 마카티 그런 사람이 반공주의를 공산주의 그걸 들고 나와가지고 빨갱이라 그러면 다 악마가 되는 거예요. 공산주의자는 악마하고 그냥 주적하고 차이는, 악마는 묻어놓고 죽여 없애야 돼, 제거해야 되는 거예요. 항복해가 되는 게 아니라요.
어떤 방법을 없애도 못 살게 만드는 것이 악마의 숙명이라고. 그게 이제 어디서 만드냐면은 미국에서 만들어냈어요. 마카시즘 그림이 나오고, 그 다음에 그거 하고 기독교의 선악과 따먹고 뭐 이래 한 거, 그러고 기독교에서 보는 양분법, 선택된 민족과 버림받은 민족, 이 차이에서 버림받은 거는 살 가치가 없는 존속인데 그걸 악마들이거든.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선택받은 사람, 버림받은 사람, 버림받은 게 악마적인 존재라고. 그게 다른 뭐 사회주의 사상이나 이런 데는 없어요. 그래서 공산주의를 처음부터 배제하는 것이 미국이에요. 공산당이 없는 것은 미국뿐이, 공산당이 없습니다. 내가 정치학을 하지만은 공산당이 하나의 압력단체로도 없어요. 왜냐하면 공산당이라는 것은 헌법에 맞지 않는 거예요. 법에 맞지 않는 거예요. 유럽 어느 나라를 보더라도 공산당이, 일본까지도 공산당이 있습니다. 그 이름을 가지고. 근데 미국은 없습니다. 공산주의자는 전부 악마화되어 버렸어요. 그게 악마의 시작인데, 그 악마에는 두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념적으로 무신론이다, 사회주의다, 뭐 이런 거는 공산주의다. 이거는 이념적으로 악마적인 요소예요. 그 다음에 악마가 어디서 오냐면 인종에서 오는가. 그 요새 내가 특별히 그걸 느끼는데, 악마를 신봉하는 사람은 인종주의자들이에요. 주로 백인 우선주의자들이지. 처음 악마로 이렇게 드러나는 게 중동입니다. 미국에서 그래도 악마로 처음 한 게 2001년인가 9/11 그거 뉴욕에서 공격받고, 그게 회교도들이, 젊은 아이들이 그걸 해요. 그건 전부 다 악마들이라 그랬거든. 악마들은 그냥 갖다 죽여야 된다. 그래, 그 뒤에 있는 회교도들, 예를 들어서 오사마 빈 라든 있지 않아요? 대장한. 그거 어떻게 했어요? 군인이 가서 기습 습격해가지고 암살시켰잖아. 인류 역사에 국가와 국가 간의 전쟁에서 암살은 없습니다. 그런데 암살시켜 버렸잖아. 왜? 악마이기 때문에 암살을 시킨 거라고. 그래서 지금 예를 들어서 엑시스 오브 이블, 악마의 축이라는 거, 거기에 이라크, 이란, 그리고 북한, 이걸 가지고 악마의 축이라고 그래가지고 나왔지 않습니까? 여기서 이제 다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이유도 없이 악마이기 때문에 죽이는데, 이념적인 거는 무슬림이라는 종교적인 것 뿐이지 정치 이념적으로 무슬림이 공산주의고 이런 건 아니에요. 근데 인종이 잘못됐거든. 종교가 기독교에서 용납할 수 없는, 기독교에서 또 하나 문제점은 다른 신은 믿지 마라. 이걸 철저하게 가르쳐요. 다른 우상은 선비지 마라. 그러니까 다양성 있게 이렇게 못합니다. 미국도 기독교 이외에는 받아들이지 말자 이렇게 돼 있거든. 그래, 미국은 내가 오래 살고 보니까 철저하게 기독교 국가입니다. 생활에서부터. 아니, 미국 돈 보십시오. In God we trust. 하나님 얘기가 항상 있다고. 집회마다. 이 나라는 기독교 국가예요. 기독교가 없었으면 성하지도 안 했고 요새처럼 문제도 안 생깁니다. 그래, 악마로는 기독교에서 힘을 받아가지고 나온 거고, 또 기독교가 정치에 접근을 하는 한 악마가 득세를 하지. 미국이 앞장서서 악마를 그렇게 만들었고, 그래서 이제 비교적 국제 정치에서는 노스 코리아가 북한이 첫 케이스죠. 1950년에 됐으니까 굉장히 빨리 된 거죠. 그 전에 공산주의는 중국 공산주의, 러시아 공산주의, 그 이념적으로만 그렇게 됐지 악마화라고 해서 가서 그냥 부수고 그렇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6.25 사변이 딱 나니까 미국은 북한 사람들을 악마라고 다 봤어요. 악마라고 보지 않으면 양민 학살을 신천 같은 데서 나올 수가 없습니다. 어린애들을 어떻게 죽입니까?
어린애들이 요 크면 큰 악마가 다 돼가 우리한테 해를 줄 거니까 이 악마는 주적 비교될 만한 싸움의 적이 아니에요. 이거는 이 세상에 없애버려야 되는 존재라고. 이런 것이 1950년에 6.25 전쟁이 일어날 때 그 개념이 들어와서 양민학살을 그냥 막 시켰다고. 알려져 있는 것만 양민학살. 뭐 거기 북쪽에만 있습니까? 노건리 같은 데도 있지. 남쪽에 제주도 4.3 같은 거 있지. 여순 같은 거 있지. 이 전부 다 악마로 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 우리는 미국 사람들이 보기에 악마라고, 악마적인 존재라고. 그래서 그 악마적인 존재가 와서 미국 와서 잘하니까 보기가 힘들죠. 그래서 그 악마들 중에 그 여자들 악마를 많이 미워하고 그래요. 그래 아틀란타 역에 조지아에서 여성들을 미장원하는 데 들어가서 막 죽이고 하는, 그게 전부 다 백인 우선주의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악마적인 정책이 미국의 외교 정책 이외에는 없습니다. 월남 전쟁도 악마하고 싸우기 때문에 여기는 모든 방법을 해가지고 사람을 다 죽이는 거예요. 농작물에 화학약품을 넣어가지고 옐로 에이전트 이런 걸 넣어가지고 사람을 다 죽이는 거예요. 이걸 우리 심각하게 생각하고 미국이 더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지금 뭐 여러 가지 말씀을 좀 다 입체적으로 다 해주셨는데요. 이게 이제 악마화라는 게 그 미국에서 시작됐는데 미국만이 하는 대외 정책, 그 미국이 20세기 중반 이후에 전개했던 악마화의 대상으로 북한, 중동, 소련, 베트남, 중국 뭐 이렇게 열거할 수 있겠어요? 그래, 그게 전부 다 이제 자본주의적인 민주주의에 위배되는 정치 이념과 정치 제도를 가진 것. 대부분 공산주의고 무슬림 종교고 그렇죠. 이런 사람들은 그 악마로 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 그 제거하기 전에는 전쟁이 끝나지 않습니다. 두 가지 사례가 제가 떠오르는데요. 소련 같은 경우에 그리고 중동 같은 경우에 대표적으로 영화에서 주로 많이 다뤄지거든요. 미국식 영화에서는 중동인들은 테러리스트고 우스꽝스럽고 그래서 아이언맨이 가서 이제 응징을 하는 거죠. 그리고 소련 같은 경우에도 붉은 군대에 대해서 붉은 세력들에 대해서 미국과 경쟁하는 내용의 주로 그런 영화들이 그 영화에 주로 묘사가 됐단 말이죠. 그런 식으로 악마가 쭉 진행이 됐는데 유독 북에 대해서 가하는 악마화가는 좀 다른 것 같은데 같으면서도 좀 다른 것 같은데 차이점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북은 악마화 시키면은 이용 가치가 많지요. 왜냐하면 따라가지고 악마 되는 게 중국이거든. 중국을 지금 악마시키기 시작했어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중국제다. 그리고 악마가 아니면 인류를 위해서 그런 병균을 갖다 내고 합니까? 악마지. 악마로 묘사를 지금 하는 거예요. 중국의 악마가 본격적으로 지금 악마화가 되고 있습니다. 바이든이라고 그러지만 바이든도 지금 악마화는 정부가 그러는 게 아니고 미국 사회 전체가 중국에 대해서 악마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 바이러스가 중국제라 그러면 그게 그렇다 옳다고 하는 사람이 인구의 과반수는 될 거예요. 그만큼 악마화를 얘기하는 사람들은 상당히 무식하고 저돌적인 그런 사고방식을 가졌습니다. 그 미국 사람들이 지금 중국을 생각하면 한정없이 무식한 착상을 하고 말을 하고 그렇죠. 그런 행동도 무식하게 나오고 정책도 그렇게 나오고 중미 관계의 알력은 과거에 어디서 볼 수 없을 만큼 복잡하게 나오는데 그게 악마화적인 요소가 다분히 있습니다. 약간 이제 제가 대상과 대상 몇 개의 나라를 좀 말씀드렸고 영화를 좀 얘기를 했는데 이게 방식 전략 뭐 방식 이런 것들이 좀 특징적으로 어떤 게 좀 있을까요? 악마를 시키는 방식과 전략. 그러니까 악마화시키는 것이 이제 구체적인 그 자기 정보를 필요한 정보만 가지고 가서 북에서 일어나는 일들 이런 걸 선별로 주로 탈북자들이 얘기도 많이 하죠. 북한에
그게 북한은 사람 살 곳이 아니다. 그건 악마들이 지배하는 곳이다. 그 인간 미도 없고 인정도 없고 인도적인 생각은 전혀 없는 곳이다. 그게 정책을 봐라. 사람 다 굶어 죽는다. 의식주가 없어 사람 다 굶어 죽고 저렇게 하도록 국가가 놔뒀다. 그런 국가가 악마가 아니고 무엇이 악마냐. 또 그렇게 나옵니다. 그거는 잘못 봐요. 의식주가 없는 거는 북한이 정치를 잘못하고 악마적인 정치를 해서 그런 게 아니고 생산량이 모자라고 또 국제적인 요새 어느 나라든지 농업 자급자족 하는 나라가 몇 없습니다. 다 국제무역을 해야지. 그걸 못하게 지금 제재를 두니까 식량난이 요새는 좀 나아졌어요. 그러네 식량난이 있거든. 식량난이 있으면 저는 악마 나라다. 사람들은 굶겨 죽이면서 폭탄을 만들지 않느냐. 저 악마다. 그렇거든. 폭탄은 자기들 살려고 만들고 굶어 죽는 거는 외부의 제재 때문에 식량이 모자라서 그런 거예요. 그런 요소가 큽니다. 그래 그걸 식량난을 악마화를 하는 것 같으면 그 악마의 가해자는 누굽니까? 미국과 외부 세력들이다. 북한에 뭘 못 갖다 주는 이런 거라. 그래 요새 보니까 북한이 뭐 원조하고 이런 사람들 또 다 잡아놓고 미국에서 데려와서 잡아놓고 뭐 이렇게 하대요. 그리고 그건 또 법적으로 복잡하고 또 이치에 맞지 않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 하여튼 북한이 가난해가지고 아이들도 굶고 하는 것을 악마의 국가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또 악마의 국가이기 때문에 이 사람도 죽이고 김정남도 그렇고 뭐 장석택도 그렇고 이거 다 악마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러거든. 그게 정권 투쟁이고 정치 현상이지 어느 나라든지 정치라는 거는 사람을 죽이고 중상모략하는 게 그게 정치의 생명입니다. 그래 그 현실이에요. 그래서 그게 장성택이 죽고 김정남이 죽었다고 해서 그게 그 악마적인 정부냐? 그러면 다 악마적인 정부지. 그 다음에 보니까 재미있게 원비어라는 이 예를 또 뭐 북쪽 악마를 시킨데 적극적으로 이용을 했어요. 미국 의회에 자기 부모를 또 데리고 와가지고 영웅화시키고 지금 죽은 아이들 원비어를 그렇게 찬양을 하고 이렇게 했다. 원비어가 거기 갇혀 있을 때 제가 몇 번이나 갔어요. 가가지고 인터뷰는 안 했지만 항상 텔레비전에도 나오고 라디오도 나오고 인터뷰하는 거 내가 많이 봤거든. 그래 그 사람이 한 거는 간단해요. 간단한데 북한에서 볼 때는 엄청난 죄라고. 그게 지도자들의 사진 같은 거 쫙쫙 띄면 절대 안 된다고. 노동신문 한번 보세요. 그게 김일성 수령과 요새는 김정일 장군이 나오는 거는 사진을 신문을 접지를 않아요. 그거는 접히지 않게 해서 신문을 이상하게 접어가지고 배달한다고. 그래 얼굴이 있는 거 사진을 꾸게도 그거 죄예요. 모독한다고. 그런데 그걸 벽에 있는 걸 떼가지고 아무렇게나 이렇게 북한 사람들은 그게 엄청난 죄라고. 그래서 재판을 받아가지고 그 나라 법을 해가지고 8년인가 10년인가 이렇게 선고를 하지 않아요? 지도자를 모독했다. 그런 죄가 또 있습니다. 헌법이 있고 그 법에 의해서 법이 옳지 않다. 그런 거는 또 다른 얘기가 되지요. 다른 나라에 가면서 법을 보면 옳지 않은 법들이 많습니다. 미국도 마찬가지고. 이런 사람들 원비어, 장성택, 김정남 이런 사람들 그것도 외부에 나가는 탈북한 사람들 강제 송환해가지고 그게 어느 나라가 그렇게 안 합니까? 자기 나라 나가가지고 강제 송환을 못해서 그렇지 남쪽에 와서 국회의원 돼가지고 떠드는 사람들 전부 강제 송환 하려고 할 거예요. 그리고 또 남북 관계가 잘 되면은 외국과 외국도 그런데 북에서 현실적으로 죄를 진 사람은 남쪽에서 협력해가 체포해가지고 보내야 돼요. 북도 그래야 돼요. 그래야지 서로
정상적인 관계 아닙니까? 여러 가지 좀 입체적으로 좀 말씀해 주셨는데 그 북한 악마 소설은 이제 북한 인권 문제가 주로 많이 다뤄지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뭐 장성택 건이나 김정남 뭐 원비어 사건 이런 것을 예로 들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우선 이제 미국을 비롯한 서방 국가들, 서양 국가들이 말하는 인권관하고 인권 기준 그리고 북이 말하는 인권과 인권 기준이 완전히 다른 것 같단 말이에요. 대립적으로 보이지는데 각각이 어떤 주장을 하는지 좀 비교 설명을 좀 해주시겠어요? 각각 일부만 얘기를 해서 그래요. 우리가 전체적으로 다 보면 둘 다 좀 모자라요. 미국에서 얘기한 인권은 거진 한 90% 모두가 자유라고. 자유라는 거는 선택의 자유거든. 선택의 자유라는 거는 투표를 해가지고 자기가 후보와 정책을 선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투표라는 게 그렇게 중요하다. 투표도 안 하고 지도자를 어디서 뽑고 당에서 추천해가 뽑고 하는 이런 국민들은 하나하나 표를 던져야 되는데 그거 안 하면은 민주주의가 아니고 국가라서 인권이 유린된다고 본다. 미국에서는 그렇게 봐요. 모든 걸 다 선택의 자유. 그러니까 언론, 집회, 결사 이 자유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북한은 자유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유하고 못지않게 중요한 게 뭡니까? 평등입니다. 미국도 평등을 절대 무시하지 않습니다. 빈부차가 많이 나오면 어떤 방법을 세금을 하든가 해서 빈부차가 적게 하고 그래서 이제 평등이 미국도 가능해야 되거든. 미국 헌법의 제일 앞에 보면은 of the people, by the people, for the people 인민을 위해서 있는 존재다. 국가라는 거는. 그런데 여기의 원칙은 자유와 평등이 공이 있어야 된다. 이 둘 다 얘기를 해요. 미국도. 그럼 미국은 자유는 지금 이렇게 올려놓고 평등은 없어져 버렸어요. 그런데 북한은 평등이지 자유는 없어요. 미국이 얘기하는 자유는. 평등이야. 거기는. 평등 중에 제일 평등한 거는 사유재산 없애버리면 제일 평등해요. 그렇지 않아요? 재산이 하나도 없다는 의미에서 재산 숫자가 제로로 딱 되면 다 평등하지 않습니까? 그 비슷하게 생활비만 좀 차이가 있고 월급의 차이가 있지만 부가 누적되지 않아야 하는 그 평등한 사회를 그 사람들은 중요한 인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미국도 그걸 생각을 하는데 그걸 주장을 지금 못하고 있어요. 여기는 자유고 저기는 평등이다. 이런 인권적인 차이가 있고 그게 우리가 북은 좀 특별한 곳인데 우리가 좀 한두 가지는 더 알아야 돼요. 북에서 얘기하는 인권에 제일 중요한 것은 주권이라고 국가의 주권이라고 주권은 개인의 권한이 아니에요. 단체, 내 국가, 내 민족 그의 권한이라고. 그러니까 권한, 그룹 라이트, 권한이 어떤 집단에 주는 것 그것도 인권이라 북에서 볼 때는. 그러니까 국가가 주권을 가져야 되는 것은 북에서 중요한 인권이라고. 국가가 주권을 가지면 개인 각각이 다 주권을 가지게 되고 인권이 존중되고 주권이 없으면은 개인의 인권도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중요한 거고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예요. 그거는 세계적으로 다 인정합니다. 자유, 평등 다 중요하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더 먼저 와야 하는 것은 생존권이다. 그거는 유엔 헌장에도 다 있습니다. 그거는 생존권을 미국에서는 인정하지 않는 것도 아니고 그 생존하기 위해서 전쟁 없어야 되고 식량이 있어야 되고 의식주가 있어야 되고 그렇죠. 전염병도 없어야 되고 생존하기 위해서 환경도 좋아야 되고 그 생존을 위해서 할 일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이제 북에서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인권이라는 것은 보편 다당성이 있고 인류가 다 양육해야 되는 거지만 동시에 온 인류가 공동으로 책임을 가진 것이 인권입니다. 북쪽 사람들이 아프리카 아이들이 굶어가지고 인권을
생존권을 유린당하면 그거는 그 사람들이 문제가 아니고 온 인류가 공동으로 책임을 져야 하는 문제입니다. 인권이라는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쪽 사람들이 식량이 모자란 아이들이 굶는다 이러면은 온 인류가 걱정을 해야 돼요. 온 인류가 그게 가담을 해요. 책임감을 느끼고 해야 됩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생존권은 또 자유권, 평등권보다도 더 복잡한 변수가 많은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 북에서는 자주권과 주권이죠. 그 다음에 생존권. 이게 그렇게 중요한. 그런데 여기서도 생존권 이 얘기도 하지 않습니다. 미국에서는 생존권 뭐 집 없어가지고 의식주가 없어도 별로 얘기를 하지 않아. 자유만 있으면 제일이다. 민주주의가 극이라고 그러거든. 근데 민주주의가 이젠 위기에 봉착했어요. 어떤 기회에 또 더 얘기할 기회가 있기를 바라지만은 미국을 위시해서 민주주의는 이제 이번에 그 팬데믹에 의해서 입증된 것처럼 능력이 상당히 없는 그런 체제로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인권을 여기는 자유, 저기는 평등, 또 여기는 또 다른 인권이 있다고 그래도 저기서는 생존권, 주권 집단에 대한 인권 이런 게 있다. 그걸 우리가 알고 있는 그대로를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인권을 생각하면서 북한의 인권을 연구를 하고 비판을 하고 평가를 해야 됩니다. 말씀 들어보니까 지난번 방송에서도 좀 말씀하셨던 게 있는데 그 총기 문제에 관련해서 국가가 국민에 대한 보호 책임을 포기했다 이제 이렇게 좀 분석하셨던 것이 좀 생각이 나는데 미국이 주장하는 인권의 기본 기초는 개인주의를 바탕으로 한 그런 인권관인 것 같고요. 북이 주장하는 것은 집단주의, 공동체주의에 기반한 인권이라고 좀 분류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럼 잘 보셨어요. 그래요. 북에서는 정당이 없으면 개인도 없는 거예요. 단체가 없으면 개인도 없는데 미국이나 자본주의에서는 개인이 없으면 아무도 없어요. 개인뿐이라고. 개인만 있으면 된다고. 그런데 단체가 없는 개인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또 개인을 없애고 나면은 단체를 형성할 수가 없거든. 그러니까 이걸 서로 그런 보완 관계에 있고 우리가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학자들이 좀 북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미국이나 남에 대해서 연구를 할 때 공정성 있게 해야 됩니다. 그 인권 문제를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다음 주에 2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